청주시가 여직원 동원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스스로 나선 것이라고 불쾌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부진으로 청주시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방세 급감이 예상됩니다. 충주 미륵리사지 열애입상 석굴사원의 해체 작업이 끝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조각상 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취업 시장에서도 소위 스펙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북쪽을 바라보는 국내 유일의 석불로 유명한 충주 미륵리사지의 열애 입상을 둘러싸고 있는 석굴사원, 정식 명칭은 보호석실인데요. 붕괴 위험으로 이를 해체 다시 쌓는 공사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체를 끝내고 보존 처리가 한창인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조각상과 또 축조 특징 등이 드러나 새로운 역사 고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질비하게 널려있는 육중한 크기의 돌덩어리들. 이 돌들은 모두 보물 96호인 충주 미륵리 석조 열애 입상을 둘러싸고 있던 보호석실에서 해체된 것들입니다. 모양도 저마다 제각각이지만 석축의 기단에서 나온 길쭉한 석재는 유독 도드라집니다. 여러 군데 석공사를 해봤지만 이렇게 긴 돌은 처음 봅니다. 옛날에 우리 고려 시대에 우리 선조들도 그 기술이 상당히 발달됐다는 거,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해체된 200여 개의 돌덩어리는 오염물질 제거 등의 보존 처리와 3차원 스캐닝 작업을 일일이 거쳤습니다. 균열을 안고 있던 석재들은 접착제의 힘으로 다시 한 몸이 됐습니다. 수백 년 만에 해체다 보니 예상치 않았던 발견도 잇따랐습니다. 보호석실 한쪽 면의 돌덩이에서는 부처 모양의 뚜렷한 조각상이 나왔습니다. 보존 처리 과정에서 전부 세척해내고 그다음에 이끼류들을 전부 제거하고 보니까 이 불상이 추후에 올려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몸체의 구조 부분으로 남아 있었다는. 형체를 뚜렷이 알 수는 없지만 유연한 곡선의 조각도 나왔고 시대와 용도를 알 수 없는 청동 재질의 유구도 석실 바닥면에서 나왔습니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으로 목재였던 부분이 모두 불에 타면서 지금은 그 형체를 추정하는 정도입니다. 본전부를 중심으로 디귿자형 석실 돌아가면서 각각의 그 부조상들이 화려하게 장식되었을 것입니다. 석굴암을 참고하시면 이 석굴 사원의 어떤 장엄 조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상상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충주 미륵리 보호석실은 바로 옆에 있는 개울 때문에 붕괴 현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보수공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합성과 위험성을 미리 검토하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구조 안정성 용역을 끝마치고 보호석실을 다시 쌓는 작업은 내년쯤 예정돼 있습니다. 석굴암과 함께 국내 유일의 석굴 사원으로 평가를 받는 충주 미륵리 보호석실의 온전한 모습은 내후년쯤에나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여성 공무원 방패 논란에 대해 청주시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성 공무원들은 생각이 달랐는데요. 시민단체는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다 오히려 공격받는 입장이 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신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속 여직원들을 앞장세웠다는 논란이 야기된 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성인지, 평등의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깊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입장 발표 직후 이어진 시민단체 기자회견. 한 발 더 나아가 책임자 처벌을 압박했습니다. 여성 공무원을 청사 방어 업무에 인간 방패로 동원한 것은 여성 공무원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젠더 폭력이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였던 여성 공무원들은 반박했습니다. 그날 여성 공무원 위주로 앞에 서 있었던 이유는 남성 동료들을 성추행 시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능한 여성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 불쾌하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저희는 젠더 폭력을 당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밝힙니다. 시민단체를 향해 사과까지 요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책임을 묻는 상황으로 꼬여가고 있습니다.
공개하라고 조례에서 정한 회의가 비상식적으로 파행 운영되면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논의는 하루하루 늦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위기를 맞은 반도체 업체들이 속속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당장 올해 실적 부진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한 달 뒤 내년 본 예산을 짜야 할 청주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올해 충북 반도체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성적표들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7.4% 감소해 39억 8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수요 부진과 가격 하락이 주 원인. 실제로 충북 반도체 산업의 주축인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68% 감소했고 증권사들이 추정한 2분기 영업이익은 86%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다음 달 내년 본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청주시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호재를 누리며 올해 청주시에 지방세 1,818억 원을 납부해 청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의 70% 이상, 전체 지방세입의 13%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가 올 상반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만 놓고 추정한 지방세는 지금까지 약 100억 원에 불과합니다. 하이닉스가 감수하는 그 세입만큼 그걸 충족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세입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세나 세외 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국제관계까지 요동치고 당분간 두드러진 호재 요인도 없으니 하반기도 낙관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K하이닉스가 내년에 청주시에 내야 할 지방세가 올해의 1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과제이다 보니 지방세 규모를 책정해야 하는 청주시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이렇게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기업 피해가 예상되면서 충북에서도 민관 합동 대응단이 구성됐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단장으로 도와 11개 시군 기업 관계자들이 모인 대응단은 원재료 국산화와 대체품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제도 개선 사항 건의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운영 중인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신고 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아직 없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평가 자문위원회가 민선 7기 1년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130개 공약사업 가운데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확대 등 5개 사업은 완료됐고 12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과 증평 인삼 6차 산업화 지원,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충북 지역 가정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충북 지역 맞벌이 가구 수는 28만 5천 가구로 전체의 54.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율로는 충청권에서 충북이 가장 높았고 충남, 세종 순이었습니다. 반면 미혼 자녀를 가진 부부의 비율은 41.4%로 충청권에서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취업 시장도 소위 스펙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잡초 뽑기 등 획일적 일자리 만들기에 한계를 느낀 지자체와 노인 일자리 기관들이 아예 자격증 도전 프로그램을 마련한 겁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을 돕는 청주의 한 요리 전문학원. 따라 읽기도 힘든 전문 용어들이 이론 강의 시간 내내 이어집니다. 가시분해로 인해서 얻어진 지질을 유도지질이다. 우리 콜레스테롤 칼로리를 구하라는 돋보기 넘어 계산식까지 산 넘어 산입니다. 머리에 싹싹 들어오는 건 없어요. 이제 자꾸 책을 봐야지요. 시험 볼 거니까. 오늘 몇 개나 외우셨어요? 오늘요? 기억이 안 나요.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실습 강의. 평생 가르치기만 했다는 왕년의 교장 선생님은 거듭된 지적에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서툰 칼질은 보는 사람마저 긴장시킵니다.
집에 식구가 이렇게 밥을 셋게 해주는 것이 너무 위대해 보여요. 굉장히 어려워갖고. 이곳 수강생 30여 명의 연령은 모두 60, 70대. 취미 삼아 온 게 아니라 자격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인들이 늘어가니까 전문성으로 차별화를 해야 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더 필요하겠죠. 거기서 이제 자격증들이 있어야 더 이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노인들의 이런 욕구가 커지자 노인 일자리 관련 기관들이 아예 자격증 학원 단체 수강 등 소위 스펙 강화 프로그램도 만듭니다. 잡초 뽑기로 대표되는 과거 획일적 공공 일자리로는 늘어나는 노인 구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성에서 비롯됐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노후에 이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주고 또 소득 보장도 될 수 있는 노인들의 취업 스펙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 같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청주와 진천, 괴산, 단양 등 4개 시군에서 올해 첫 발을 뗐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충북에서도 온열 질환 발생이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15일 기준 올 들어 발생한 열탈진 등의 온열 질환자는 모두 13명으로 발생 장소는 논과 밭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현장 같은 작업장 3명 등 85%가 실외에서 발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살 이상이 6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올여름 충주 지역 제조업체 휴가 기간은 2박 3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 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여름 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2박 3일이 47.8%로 가장 많았고 4박 5일이 39.1%로 뒤를 이었습니다. 휴가 시기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첫째 주 사이로 정한 곳이 90%가량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충주 북부 산단의 명칭이 동충주 산업단지로 변경됩니다. 충주시는 산척과 엄정면 일대에 14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과 면적 확대 등이 담긴 산단계획 변경 절차를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동충주 산업단지는 애초 북부 산단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인근에 있는 동충주 나들목과 통일성을 주기 위해 명칭 변경에 나섰습니다. 2019 괴산 고추축제가 다음 달 29일부터 나흘 동안 괴산군청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5만 가지 상상, 오색 고추축제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핵심 프로그램인 황금고추를 찾아라를 비롯해 전국 고추요리 경연대회와 예술 경연, 민속놀이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로 채워집니다. 축제 기간 괴산 고추를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직판장도 함께 운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황금 수수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임기중 충북도 의원의 형 확정 여부가 다음 주 최종 판가름 납니다. 대법원 제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기중 충북도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오는 24일 진행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